다음은 우리 경제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금리와 성장률입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동아일보입니다. 내우외환이다.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군요. 한은 한국은행 금리와 성장률을 동시에 낮췄다. 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에 일본 규제까지 겹악재가 지금 닥쳤습니다. 그러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1.75%에서 1.5%로 3년 만에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요, 경제가 안 좋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요, 2.5에서 2.2%로 세 번째나 낮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저성장 한국 덮친 일본 보복 악재다. 역시 같은 내용 비슷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간에선 올해 성장률 2.2%,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용인데 2.2% 성장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수출 규제, 하방 리스크로 간주해서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 2.2%가요. 수출 투자 부진 예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민간 소비 침체, 저물가도 우려된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제 한국은행의 발표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경제 관련 얘기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75%에서 1.50%로 낮춰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수출 규제가 그야말로 현실화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대되고 한다면은 이 수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도 조금 전에 하는 2.2로 내렸는데요. 정부가 2.4 정도까지 본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에 대한 어떤 재정 보강에 의한 효과하고 또 저희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올인하면서 투입하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 효과도. 자, 발언들에서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는 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패널 네 분의 분석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코너인데요. 보시죠. 하면 오늘 빈칸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행 잠재 성장률까지 낮췄다. 무엇 우려가 증폭됐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우려가 증폭될까요? 이걸 패널 네 분께서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내용 좀 더 보면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올해 내년 잠재 성장률 굉장히 좀 어렵다고 추정이 돼 있고요. 소비자 물가도 만만치 않고 생산 가능 인구까지 줄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한은 잠재 성장률까지 낮췄다. 무슨 우려가 증폭이다. 어떤 표현 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럼 지금부터 네 분이 적어주신 정답을 좀 한꺼번에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잡아주세요, 화면으로. 윤경호 의원께서는 저성장, 저물가 우려가 증폭이다. 그리고 최청렬 교수님께서는 저물가, 저성장. 비슷하네요. 그리고 김용락 교수님께서는 디플레이션 우려. 이게, 그러니까 물가가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는 장기 침체 우려 증폭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왜 그 정답을 쓰셨는지, 고르셨는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예, 어제 어느 신문은 금리와 성장률을 동시에 낮췄다 이렇게 제목했는데요. 사실은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금리를 낮춘 거거든요. 그렇죠. 연결고리가 그렇게 됩니다. 상반기를 보내놓고 보니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부진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설비 투자는 상반기에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 12%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수출도 이미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두뿐만 아니라 소비 역시도 지금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수출, 투자, 소비
이거의 확연한 부진, 이거에 한국은행이 어찌 보면 발빠른 행보를 취한 거죠. 지금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돈을 푸는 쪽, 추가 경정 예산도 역시 그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국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주는 거, 이런 걸 흔히 말하는 폴리시 믹스 정책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로 저것 때문이죠. 잠재 성장률까지도 더 떨어지는 상황이 걱정이 된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상당히 복잡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걸 막으려고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통화 금리를 낮추고 정부는 돈을 푸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게 바로 더 무서운 저물가거든요.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되면 어떤 정책을 써도 사실은 경제가 다시 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점을 아마 그러니까 어제의 상황을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의료 중폭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답을 추정해 주셨어요. 자, 이번 최찬일 교수께서도 저물가, 저성장 뭐 순서만 바뀌었지 같은 답이네요. 똑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한은에서 저 부분을 낮추면서 했던 얘기가 물가 인상폭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뭐 수요가 좀 그렇죠. 뭐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소비 심리도 이제 위축되고 이런 거예요. 대체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는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좀 경기를 부추기를 할 때 금리를 인하하고 이제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인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가 인상도 생각보다 낮고 또 이른바 이제 경제 하방 경직성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방 리스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벌써 세 번째나 이 성장률을 예상치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치도 낮춰지고 있고 물가도 생각보다 안 오르고 그래서 경기 점점 침체되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쓰고자 하는 정책이 이른바 통화 정책이잖아요.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추경도 지금 반영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기에 어떤 그 활성화시키는 어떤 심리적인 것도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낮춘 거라고 봐서 금리를 낮춘 이유는 결국은 물가도 너무 낮고 성장 잠재력도 너무 낮아서 이걸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답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저물가 쪽에 좀 더 먼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시고 저성장 이렇게 두 분은 같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자, 김관학 교수님께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뭐 시각은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지금 한일 관계라든가 경기 활성화가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낮아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도 또 이미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금리를 내려야만 이제 이 돈의 흐름이 잡히니까. 그동안은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언제 내릴까 이렇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그만큼 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성장이 어렵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 다시 얘기하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성장도 문제고 이런 뭐 이 디플레이션의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살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싸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경제에서는. 최악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는 장기 침체. 그러면은 장기 침체 우려 증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뭐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저성장 시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지금 그 저성장의 그 정도가 심하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럼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많이들 나오지만 그럼 그게 뭐 2, 3년, 5년 안에 그러면 반등할 여지가 있는 거냐. 지금 그럴 요소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 이게 환경 이런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외부 환경은 더 안 좋고 그렇다면 이게 장기 침체로 간다라고 보면 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얼만큼 이 끌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유권자들에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아주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몇 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반등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일본은 뭐 20년이라고 했지만 또 요인은 좀 다른 원인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장기 침체로 몇십 년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오래 간다는 쪽에 이제 방점을 좀 두신 거네요. 정답을 보니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 보입니다.
자, 계속 걸어주시고 정답을 확인해 볼 거니까 앞에다 계속 유지해 주세요. 판넬을.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는 잠재 성장률까지 낮춰 무슨 의료가 증폭된다. 정답 보여주세요. 장기 저성장 우려가 증폭된다. 아, 보니까요. 뭐 네 분 쓰시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기, 오래 간다. 이 부분은 이수희 변호사께서 유일하게 쓰셨고요. 나머지 분은 성장에 대한 우려를 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 확률로 따지면은 이수희 변호사가 가장 가까운 답을 쓰신 걸로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장기 저성장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자, 성장률 얘기 저희가 좀 어렵지만요. 좀 이렇게 빈칸 채우기 위해서 좀 쉽게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